반갑습니다. 사이다TV 사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석사 논문인 결혼 이민자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연구의 결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나온 핵심 결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포터즈 단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원들은 현장에서 고급 한국어 통역, 문화적 중재, 전문 지식 부족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자주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법원, 관공서 같은 전문 기관에서는 일반인도 잘 모르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단원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역하는 데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 결혼 이민자의 권리 실현과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의료, 법률, 금융 등 분야별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이나 자녀 양육비 지원처럼 행정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많은 단원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원들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기술이나 대인 관계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된다면 단원 자신뿐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맞춤형 교육은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포터즈 활동의 질을 한층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포터즈 사업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포터즈 활동은 하루 4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여러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통역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담이나 문제 해결까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돕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활동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 범위가 초기 결혼 이민자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장기 거주 이민자들은 자녀 양육, 가정 내 갈등, 법률 문제 등 더 복잡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초기 이민자를 넘어서 장기 이민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인정 조건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부 활동만 인정되는데 실제로 단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조언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단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활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서포터즈 사업이 단순히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서포터즈 사업은 결혼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 사업이야말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포터즈 단원들은 결혼 이민자가 초기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원들 스스로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직업적인 성장과 개인적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원들이 통번역사, 심리상담사, 지역활동가 등에서 진로를 확장했습니다. 즉, 서포터즈 활동은 단순한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문화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기관, 지역사회센터 같은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질 때 사업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포터즈 활동은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교육 강화, 사업 구조 개선, 지속적인 확대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나온 제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포터즈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 양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서포터즈 단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였기 때문에 실제 효과성 수치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포터즈 활동이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사회 적응,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통계 분석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서포터즈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되고 서포터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요구가 생기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이 단순히 초기 정착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삶의 질이나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포터즈 활동이 결혼 이민자의 고용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녀의 교육 지원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가족관계 개선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단연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포터즈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통해 단원들이 고급 한국어 통역이나 전문 지식, 문화적 중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에게 분야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전문 분야별 통번역 교육, 문제 해결 능력 개발과 심리적 안정 지원,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면 단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서포터즈 활동의 성과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이 단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결혼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연결된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서포터즈 사업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사회에 더 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를 성과로 데이터화하고 장기적 연구로 변화를 추적하며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개선이 이어진다면 서포터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영상,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사회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논문 시리즈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이해 시리즈인데요. 한국 사회를 이루는 전통과 현대, 생활 속 문화 그리고 다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논문 같은 딱딱한 이야기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더 가까운 일상과 문화 이야기 만날 준비 되셨나요? 다음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